학교폭력이 인정되면 만 14세 이상인 학생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중대한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형사적, 민사적 절차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의 박윤혜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학교폭력 처분을 대학 입시에 반영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를 키우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윤재현 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기록이 대학 입시에 반영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반영되나요? 네. 2023년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거의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입시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반영 방법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같은 처분이라 하더라도 대학마다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지원하려는 대학의 입시 요강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요? 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그리고 사이버 폭력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학교 밖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을 상대로 위와 같은 부당한 행위를 하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다툼이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경위, 상황, 그리고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경우 가해 학생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네,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통상 세 가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교육청의 조치 절차입니다.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1호에서 9호까지의 조치를 내립니다.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서면 사과와 같은 비교적 경미한 조치부터 전학이나 퇴학과 같은 중대한 조치까지 포함됩니다. 둘째, 형사 절차입니다. 만 14세 이상인 학생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교육이수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지지만 중대한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셋째,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는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교내 징계에 그치지 않고 형사적, 민사적 절차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을 심의할 때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의 수위를 결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첫째,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입니다. 둘째,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진정성 있는 사과 여부입니다. 셋째,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즉 향후 교정될 가능성입니다. 넷째,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그리고 양측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점수화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조치가 결정됩니다. 학교폭력 처분의 종류와 기록 보존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네, 이 부분이 대학 입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조치는 1호부터 3호까지입니다. 서면 사과,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그리고 학교 내 봉사 조치입니다. 다음으로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되는 조치는 4호, 5호인데요. 사회봉사, 그리고 특별교육 이수 처분입니다. 졸업 후 4년이 경과한 뒤 삭제되는 조치는 6호부터 8호까지인데요.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이 해당됩니다. 반면 9호 퇴학 처분의 경우에는 삭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편 제4호 사회봉사부터 제7호 학급 교체까지의 조치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 변화가 인정되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조기 삭제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한 경우에 대하여 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요? 네, 학교폭력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과 보호자는 세 가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의신청입니다. 이는 행정기본법에 근거해서 처분청에 해당 결정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처분청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의 변경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둘째, 행정심판입니다.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의 이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입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윤재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이제 학교폭력 처분은 단순히 학교 생활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즉시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